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LG전자가 미국의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에 약 800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상업용 로봇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중심 로봇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H투자증권은 12일 공시의 전날인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통주 417만 3,622주를 취득해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사주 취득은 이날부터 6월 11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진행되며 취득 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바이오 파운드리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연구 개발 등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 향후 수년간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반도체와 더불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를 디지털 바이오 분야 연구 현장의 목소리 청취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포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해 주었는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 중에서는 2차 전지와 금융주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은 삼성 SDI와 또 LG화학, 포스코 그룹주가 계속해서 나란히 흐름 좋았고요. 코스닥에서도 2차 전지 업종이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전문가님, 장자방 전문가님과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고 스캔하시면 바로 장자방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실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장자방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전문가님 장자방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또 차전지인가요? 2차 전지가 가주니까 시장이 좀 즐거운 것 같은데 전문가님 마지막에 결국에 갈 친구는 2차 전지다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가서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 그쵸.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오늘 저희 교육생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약간 좀 위트 있게 형이 간다고 했냐 안 했냐. 형이 간다면 가는 거야 이러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주도주인 것은 알고 계셨고 저희가 떨어질 때마다 작년에 제가 10월 말에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자동차 다 사라 이야기 드렸다가 12월 말 그리고 1월 2일 날에 다 팔았어요. 전량 다 팔고 나서 그다음에 1월 달 한 2, 3주 조정 나왔죠. 1월 17일부터 1월 한 26일까지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를 조정해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올라오는 과정에 꽤 힘들었는데 좀 빨랐던 것은 뭐였냐면 자동차하고 반도체였고요. 그래서 얘들은 올라오면서 얼추 청산하고 또 내려오면서 하고 좀 반복하면서 좀 트레이딩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제일 못 갔던 게 뭐냐면 2차 전지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를 제가 사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건 자동차랑 반도체 막 올라가는데 2차 전지만 떨어지니까 이씨 이거 잘못 산 거 아니야? 라고 자꾸 이제 얘기들을 들어요. 그럼 저도 꽤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저는 무슨 얘기 드렸냐면 사실 우리나라 주식 코스피 지수가 세 개의 섹터가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가 차지하는 전체 시총의 비중은 약 30%에서 35%쯤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 두 개를 합치면은 50%가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2차 전지까지 치게 되면 2차 전지 비중이 커질 때는 이 세 개의 섹터 합치가 거의 70%에 육박하고요. 좀 떨어지면 한 60%쯤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비중의 한 50, 60% 차지하는 얘네 세 개를 제외하고 다른 걸 볼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순환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요. 근데 나중에 못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 상승의 끝자락에 가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게 2차 전지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을 출발하는 거고, 그래서 올 봄에 올라갈 때 2차 전지가 제법 많이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중이라서 오늘은 그 종목들을 여러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황을 드리고 종목을 이야기하고 할 때 이것들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가진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혹시 저 어렸을 때 한창 그 부채도사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유머일본지였나요? 그래서 척 보면 압니다. 뭐 찍는 대로 갑니다.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의 큰 틀에서 어떻게 순환매가 돌아가는지를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 이거 좋은 건데 왜 이게 싸지? 떨어졌네? 감사합니다. 싸게 담아놓고 하다가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투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투자 철학, 여러분이 투자 철학에 관한 책을 주말에 한 권쯤 읽어보십시오. 보통 뭐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을 많이들 읽으시는데 그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를 책 한 권을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한 권 읽어요. 그러면 읽고 나서 우리가 남는 글은 딱 2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뭐가 남았냐면 첫 번째, 내가 돈이 많다면 세상에서 그 섹터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집을 사더라도 시골에 가서 너 30평 아파트 2억에 살래? 아니면 강남에 40억짜리 살래? 그러면 당연히 40억짜리가 더 갈 거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40억이 없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주식도 똑같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만큼의 돈을 투자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뭘 투자해야 되냐면 제가 알고 있는 그 투자 철학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돈이 많으면 좋은 거, 현재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질 비싼 걸 사라. 그런데 그만큼 돈이 없으면 투자할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앞으로 좋아질 거, 현재는 뭐 나쁘지 않고 괜찮지만 가격 대비 저평가받은 걸 사서 앞으로 좋아질 걸 사서 나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시간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식의 기본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중소형 종목이나 개별 종목을 잘 안 하는 게, 코스닥 종목을 안 하는 게 제가 그 회사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고 그 회사를 내가 신뢰해도 될지, 그다음에 운영진은 어떤지, 그 산업이 어떤지 저는 별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제 생각에 투자하기 제일 좋은 것은 대형주와 섹터별 ETF라는 시장이 생각이고요. 만약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면 내가 추세 매매할 거야 하시는 분은 당연히 미국 시장에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건 우리가 불변의 법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원칙 안에서 거래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 차이나 전기차, 차이나, H 레버리지 이 2개 종목, 우리 중국 관련 종목에 대한 시황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계속 못 가서 애먹었던 종목들, 지금 오늘 뭐 삼성 SDI는 11%씩 급등하고 있고 2차 전지 톱10 제가 드렸던 ETF조차도 오늘 6.3% 올랐거든요. 꽤 많이 올랐는데 얼마나 갈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형이 간다고 했던 그 종목들 ETF 2차 전지 종목들부터 해서 이따가 차이나 전기차까지 어떻게 흐름 올라왔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 달에 한 번씩 선물을 주시잖아요. 네. 그게 내일 있다고 하는데 뭔가요? 저는 주식보다 선물 옵션을 원래 전문으로 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물 옵션 거래가 주식보다 사람들은 어렵고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선물 옵션이 주식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수익률을 냅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50%, 100% 터지는 건 거의 매일 있는 일이고요. 내가 10%, 20% 수익 내겠다? 매일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시세가 터질 때는 500%, 1000%씩 터지기 때문에 인생 역전의 기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이 선물 옵션 시장이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 옵션이 혼자 거래할 때 되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다양한 파동들이 나올 때 내가 돈이 있는 상태에서 내 포지션이 있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흐름을 내가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느 회사에 투자했어, 정말 많이 공부하고 투자했는데 갑자기 내 예상과 다른 흐름으로 하락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대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선물 옵션은 그 객관성과 평정심을 꾸준히 유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여러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선물 옵션 얘기할 때 뭐지?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야, 주식이 더 낫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께 제가 한 달에 딱 한 번씩만 장중에 공개 방송을 합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에 8시 2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장장 7시간 동안 하루 종일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는 보통 8시 45분부터 한 10시 한 20분 정도면 오전 매매가 끝나기 때문에 오전에 일찍 오셔서 아침에 1시간 반 정도의 매매 시간을 잘 진행해 보시게 되면 아, 이렇게 매매하는구나,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구나, 야, 이거 되게 매력적이다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횡보하는 시간대에는 시장의 매매법이라든가 선물 옵션을 보는 요령들, 그다음에 또 주식시장에 대한 지금 뭐 내일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우리가 잡았던 종목들에 관한 얘기들을 드리면서 종목을 어떻게 내가 분석해야 되는지까지 설명드릴 거라서 7시간 동안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7시간 내내 저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힘든 날이지만 들어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유익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오시는 방법은 지금 여기 광고 나가고 있는 노란 톡방에 오늘 들어오십시오. 다른 톡방 아니고요. 현재 광고 나가고 있는 요 톡방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무료 방송 입장 링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른 방에 계시는 분 말고 현재 방송에 나가고 있는 이 톡방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내일 공개 방송 참여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톡방으로 전원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딱 한 달에 한 번 있는 공개 방송이고요. 기존 톡방에 계신 분들도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선물 옵션 공개 강의 내일 8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 시장 열린 시간 내내 전문가님께서 종목 상담과 함께 선물 옵션 강의해 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섹터별로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짚어주셨던 그 차이나 전기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바닥권에서 진입하셔서 거의 30%, 20% 넘게 수익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잡으신 건지 우리가 계속 홀딩해도 될지 좀 짚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PPT를 준비해 왔는데 PPT 대신에 그냥 바로 HTS를 가지고 좀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차이나 전기차하고 차이나 H 레버리지 두 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 차이나 H 레버리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종목 코드가 204450입니다. 204450. 자, H 레버리지는 뭐냐면, 자, 얘는 여러분 우리가 월봉을 한번 보실래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2015년 5월에 17,000원짜리였어요. 17,000원짜리가 이번에 얼마 갔냐면 1,00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17토막이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아무리 거지 같고 아무리 죽는다 그래도 얘가 고점에서 17토막이 나면 이제 바닥권이라고 봐야지 이게 더 떨어질 때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중국이 이렇게 두들겨 빠졌던 이유는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코로나 코비드라고 불렀는데 사실 그 전에 원래 이름은 우한 폐렴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낸 바이러스, 중국에서 발생된 바이러스였는데 사실 이걸 야, 우리가 이런 병이 생겼어, 그러니까 다 조심해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신뢰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한 폐렴 아니고 미국 니네가 만든 거야, 우리는 전혀 문제 없어, 이렇게 발뺌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단 쟤네들 믿을 수 없는 애들이야라는 신뢰를 잃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앞전 미국 대통령이었죠. 계속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규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유는 패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의 1등이었는데 중국에서 도전하니까 중국에게 반도체 관련, 중국에게 어떤 산업에 물자가 되는 것들을 수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엄청난 관세를 매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은 투자 가치로서 굉장히 안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산업이든 돌고 돌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점에서부터 막 꺾여서 막 무너지고 있을 때 저점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이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2022년도에 여기 1,400원대에서 잡아가지고 쭉 치고 올라와서 2,800원까지 가면서 딱 정확히 따블 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재미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언제냐면 여기 여름에 단타 한번 하고 나서 하지 마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올해 1월 달에 여러분 떨어질 때 1,169원이 저점이었는데 1,200원 밑에서는 우리가 역사상 앞으로 중국을 이거보다 싸게 살 기회가 있을까라고 제가
비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세요 이야기 드렸던 구간이었는데 자, 일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보이실 거예요. 자,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얘가 여기 1,200원대부터는 비중을 좀 잡아서 끌고 가셔라 이야기 드리면서 전 어디까지 단타 칠 사람은 1,400원에 반 팔고 나머지 버텨라 이야기 드렸고요. 단타 치지 않으실 분들은 1,650원에서 1,750원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제 아무리 못 가도 바닥에서 30% 이상은 날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바닥에서 이미 30% 올라왔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1,650원에서 1,750원까지는 단기 목표가로 팔지 않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오늘만 6.18% 올랐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글로벌 시장 다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미국장 엄청나게 급등했고요. 일본장 무지하게 급등했습니다. 한국장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는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못 오르고 있는 장이 어딜까요? 유일하게 인구 규모가 크면서 무역 규모가 전 세계 10위권인 나라 중에서 오르지 않은 나라는 유일하게 어디? 차이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돈이 갈 만큼 미국장은 이제 누구도 잘 쉽게 들어가기 어려워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장은 얼마 안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지면 사고 팔고 하면서 올라가는 걸 취할 수 있겠지만 미국장은 이제는 누구도 따라갔다 고점이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지금 1억 넘더라고요. 1억 넘은 자리에서 저 밑에서 1,500만 원, 2,000만 원대 안 산 사람들이 1억에 지금 과감히 들어간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5배, 6배란 걸 거기서부터 과감하게 물량 베팅한다? 그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차이나가 그만큼 여러분 뭐예요? 저평가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뭐 강력하게 말씀 안 드렸고 저는 1,200원대부터 꾸준하게 한 2, 3주 동안 매집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보실까요? 1,200원 밑으로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매집할 기회들을 계속 줍니다. 언제? 1월 22일부터 시작해서 2월 한 15일경까지 계속 매집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쭉 치고 올라와서 평균 매집 단가 기준도 20%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디까지? 1,650원, 1,750원 여기까지는 그냥 묻지마 홀딩하세요. 거기 가서 팔지 말지 그때 고민하고 노란 톡방에다가 팔게 되면 다 판다 혹은 일부 팔고 혹은 더 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지수는 그냥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얘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더블 갈 때도 그렇게 많이 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세가 꺾인다 판단할 때 제가 팔고 나올 생각이니까 그냥 끌고 가셔라 이야기 드리고요. 그동안에 시황대로 따라주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버티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이 제가 서울경제TV 출연한 지가 벌써 1년하고도 이제 3개월 정도 됐네요. 작년 1월 첫 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5개월 동안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유일하게 마음을 졸였던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사자마자 보통 2, 3일 사면 올라갔는데 사고 나서도 한 2주 더 내려간 건 이게 유일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15개월 동안 제일 마음고생을 했었고 그리고 또 사실 욕도 좀 많이 먹었어요. 톡방에 보면은 이거는 왜 떨어지냐, 네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저한테 시비를 많이 거셨던 종목인데 자 이제는 시비를 안 걸고 고맙다는 말도 없어요. 이제는 제가 8,000원께 좀 손절하고 버티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분할로 2, 3주 동안 쭉 샀다가 6,500원에서 저점 잡혔다 생각해가지고 비중 20에서 30% 추가 진입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매집한 비중은 10% 정도를 천천히 매집하고 저점이 잡히면 제가 비중을 실차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럼 내가 10% 매집하고 20% 사면 총 30%가 되는 거고요. 내가 10% 매집하고 30% 사면 총 40%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 자신이 있다. 얘는 어쨌든 단타라도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이때 제가 드렸던 목표가가 얼마냐면 7,500원에서 7,700원입니다. 자 오늘 고가가 얼마냐면 7,860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생각대로 만약에 단타로 멈출 거면 7,500원, 7,700원 여기 맞고 음봉이 나와야 단타예요. 근데 오늘 보니 양봉을 계속 세우더라고. 욕심 한번 더 내보겠습니다. 자 어디까지요? 8,500원에서 9,000원 여기 갈 때까지 안 팔겠습니다. 오케이? 예, 안 팔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가다가 밀리게 되면 7,500원 건드리면 전량 익절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7,500원 건들면 전량 익절하시고 안 건들면 그냥 고합시다. 8,500원에서 9,000원 오면 다 팔지 말지 그때 고민하는 걸로 하고 수익 그대로 한번 안고 가보겠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중국장이 저평가됐다고요. 그리고 최바닥 찍고 올라왔습니다. 자 얘도 보시면 여러분 차트 보실까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얘가 얼마 같냐면 여기요 2022년도에 7월 달에 18,000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떨어지기가 6,000원. 그럼 이게 얼마 간 거예요?
고점에서부터 거의 3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그래서 바닥이니까 얘가 저는 7,500원부터 사서 손해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6,080원까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고점 잡은 사람은 20% 물린 거고 분할 매수하더라도 한 10%에서 7% 정도 마이너스인 상태니까 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상승 반전될 때 6,000원 깨지면 손절 쳐라. 나머지 버텨라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가 지금 여러분께 단타 관점에서 8,500원, 9,000원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 추세 관점에서는 12,000원에서 14,000원까지 간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게 버틸 수 있으면 호흡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은 아마 8,500원, 9,000원 정도 오면 한번 이렇게 출렁일 거거든요. 팔고 내려올 때 또 한 번 싸게 사서 끌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자, 차이나 2차 전지는 어떤 생각으로 보시면 좋겠냐면 여러분 앞으로 2차 전지가 좋아질 건가 나쁠 건가라고 말들이 많아요. 우리가 전에 2차 전지가 작년 여름에 엄청나게 급등했었던 기억나시죠? 그때 보시면 얘도 2차 전지도 얘도 많이 올랐어요.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2020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바닥에서 2배가 났고요. 다시 떨어졌다가 바닥에서 80% 났는데 저희가 11,000원에 잡았는데 18,000원까지 끌고 갔단 말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건데 그 이후에 뭐였냐면 배터리에 관해서 워낙 거품이 심했어요. 이해되실까요? 막 그냥 넣어도 나도 2차 전지 배터리 하니까 앞으로 향후에 5년, 향후에 10년 나올 매출까지 주가에 모두 반영을 시킬 만큼 엄청난 급등을 버블을 만들었죠. 그래서 작년 7월 26일 날 10시 49분에 여러분에게 단톡방에 문자를 전부 뿌렸습니다. 예, 문자하고 단톡방에 몽땅 글 뿌리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 단 한 종목도 남기지 말고 다 팔아라 이야기를 드렸는데 글쎄요. 고점에서 최고점에 청산시키자고 이야기한 10시 49분에 문자 보냈는데 1시 15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걔가 마이너스 60%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다시 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라고 얘기를 무지하게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람들은 왜 뒷북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나서 제가 2차 전지 다시 사라고 이야기한 게 언제냐면 올해예요. 올해 1월 달입니다. 자 제가 2차 다시 사라고 이야기한 날이 언제냐면 올해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 날 금요일부터 이제 조정 나올 때마다 천천히 사라. 그러면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한 2주 반 정도, 한 거래일 수로는 한 13거래일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뭐냐면 손해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제 말이 맞았죠. 자, 여러분, 2차 전지 최고점에 7월 26일 날 팔자고 한 사람이 2차 전지 최바닥이라고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뢰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럼 한번 버텨보시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단타로 보시는 분 입장은 8,500원, 9,000원 정도 만족하고 나가시면 6,500원의 비중을 실은 사람 기준으로도 한 40%에서 50% 수익이 될 거니까 충분할 것 같고요. 내가 7,500원에 물렸다가 이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라가도 한 25%, 30% 수익 나니까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장은 저는 올 상반기 봄은 3월달, 4월달까지는 조정하면 매수해서 끌고 올라가고 누르면 매수해서 끌고 올라가는 장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아마 클라이막스는 올 여름이다. 6, 7월 달이 아마 클라이막스 상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면 시장이 하락 조정을 세게 할 거다라고 현재 계속 시황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해되셨죠? 차이나전기자 기쁜 마음으로 들고 가시고 7,500원 건드리면 일단 다 익절해버리고 다시 쌀 때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익절 나가지 않는 한은 버텨본다라는 생각으로 시장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먼저 섹터별로 한번 보시죠. 자동차와 반도체는 계속해서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조정 나왔다가 올라가고 조정 나왔다 올라가서 뭐 대차게 빠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 장이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거고요. 오늘 종가에 갑자기 들어 올렸던 것은 2차 전지 보시죠. 2차 전지 탑 10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 종목 무지하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종목 코드는 364980입니다. 종목 코드 외울만 하죠. 제 생방송 보시는 분은 맨날 똑같은 종목을 주구장창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너는 왜 맨날 똑같은 거 얘기하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것보다 이거보다 더 안정적이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 제가 여러분 타이거 2차 전지 탑10이라는 ETF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언제 얘기했냐면 12,000원에서 12,500원 사이 1월 말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 15,000원 부근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2,000원에 사신 분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올라가면 약 30% 수익이 될 것이고 12,500원에 사신 분은 약 20% 수익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종가가 6.23% 올랐네요.
14,655원입니다. 따라서 저는 15,000원대를 돌파한다고 들면 얘는 이 위까지 올라가서 17,000~18,000원까지 바라보는 추가 상승을 기대하겠다. 그런데 15,000원에서 빌빌거리고 이렇게 빌빌하다가 무너지는 흐름이 보이면 다 팔자고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윗단계 한 단계 더 점프업 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일단 그냥 추가 좀 더 잡으실 분들은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저 위까지 좀 더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분할 청산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가는 시각입니다. 자, 차이나 2차 전지는요. 여러분 이제 익절가 14,000원 매일매일 설정 잡겠습니다. 14,000원 깨지면 전량 다 던지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끌고 가서 15,000원 통과하는지 통과한다면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왔을 때 다 팔지 말지 그때 고민하겠습니다. 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그러면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구성 종목들 중에 우리가 해볼 만한 종목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과 하지 말아야 될 종목들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기입니다. 오르지 못한 종목이라서 추가적인 시세가 날 수는 있는데요. 얘는 아마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3월 말 정도까지 13만 5천 원 밑에서 12만 원대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해 놓으시면 4월 초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3만 5천 원부터 12만 원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를 내가 해두시면은 얘가 4월 초쯤에서 벚꽃 필 무렵쯤 쭉 치고 올라가거든요. 팔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없는 사람 요거 하나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여러분께 강조 많이 드렸던 종목이 뭐냐면 포스코 피처엠입니다. 뭐요? 쌍바닥이죠. 제가 대형 종목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대형 종목은 이렇게 우리가 쌍바닥을 그리는 종목들이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많이 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스럽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목표가 어딜까요? 직전 고점이요. 36만 원, 37만 5천 원까지 바라보시면 되겠다. 계속 이 종목은 여러분 1월 말 2월 초에 살 거 없으면 이거 사라 이야기를 드렸던 포스코 피처엠입니다. 중간중간 조정 나올 때도 눌림 올 때도 이거나 사시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고요. 요 윗자리까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 좀 더 끌고 가셔서 직전 고점 오면 팔고 나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피처엠. 그다음에 삼성 SDI가 사실 문열이 종목이거든요. 보시면 얘는 똑같이 1월 말에 바닥 찍고 올라갔다가 눌리는데 빌빌빌 하다 갑자기 급등을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내가 물린다 생각하고 분할 매수하지 않으면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만도 11.2% 올랐네요. 11% 올랐거든요. 저는 얘 어디까지 보냐면 52만 원에서 55만 원쯤 오면 만족하려고요. 여기 오면 다 팔겠습니다. 저기까지 견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케이? 삼성 SDI 좀 더 견뎌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보시면 얘는 여러분 흐름이 앞에 쌍바닥을 지키는 거는 똑같죠. 그죠? 쌍바닥을 지키고 있는 것은 동일해서 우리가 여기 1월 말에 샀습니다. 그럼 패턴만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급등을 못하는 건 보세요. 급등해요? 아니면 눌렀다 가고 눌렀다 가면서 박스권을 앞에 그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박스를 하다가 시장의 클라이막스에 빵 치고 올라가요. 그럼 얘는 52만 원에서 55만 원 구간 오면 다 팔고 나가세요. 왜냐면 얘는 길게 가기가 어려운 종목이에요. 패턴 자체가 힘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고점까지 견뎌서 팔고 나가시면 되겠다. 그다음 자, LG화학 보겠습니다. LG화학은 종목은 좋은데요. 문제는 되게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얘는 내가 물린다 생각하려면 사실 요 쌍바닥까지 왔으면 벌써 샀을 것 같은데 내려오지도 않고 버티고 있는 중이라서 물린다 생각하면 45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분할 매수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근데 얘는 다른 거 좋은 거 많은데 꼭 사야 될까 고민은 좀 되네요. 그래서 만약에 할 거 없으신 분들은 천천히 분할 매수했다가 올라올 때 47만 원에서 50만 원쯤 팔고 나가시면 괜찮진 않을까 싶고요. 공격적인 매수 포인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 오늘 여러분 살 종목은 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좀 아쉬운 건 잠깐 제가 PPT를 보여드릴게요. PPT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보실까요? 여기 보면 2차 전지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여기 어디 갔냐? 왜 안 보이? 우리가 이 종목을 좀 떨어지면 사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보시면 현대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이 종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얘가 제가 어저께 밤에 만든 PPT 자료예요. 자 이거 사시면 이제 오를 거예요라고 방송 얘기하려고 PPT 보세요. 거짓말 아니죠. 만들어 왔잖아. 근데 오늘 갑자기 방 떠버렸어. 그래서 자 다시 HTS 보세요. 그랬더니 오늘 다 올라가 오늘 지금 4.7% 급등하는 바람에
바람에 방송에서 오른 걸 얘기하기도 그렇고 참 난감하네요. 그렇죠? 어저께 이제 올라갈 종목은 얘다라고 해서 PPT를 만들어서 방송국에 제가 전달을 해요. 오늘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더 올라갈 거예요. 얘는 어디까지 저는 바라보냐면 45만 원에 45만 원에서 48만 원 요 자리까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실 분들은 대신 수량은 좀 줄이세요. 만약에 어저께 그 봉에서 제가 멈췄으면 사라고 이야기하겠는데 오늘 갑자기 장대봉이 나온 상태라서 뭐 추격해도 먹을 자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요 윗자리까지 우리가 뭐 못 가도 10% 이상은 10%에서 15% 정도 추가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져서 LG 에너지 솔루션 46만 원에서 47만 원 정도까지 끌고 가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좀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의 종목이 에코프로인데요. 사실 에코프로도 지금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앞에 저점은 여기 그리고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올라와서 잘 보세요. 왔다가 아까 떨어졌던 이 저점대를 얘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에코프로도 지금 같은 영역에서의 며칠간 부달 매수해 놓으시면 치고 넘어갈 거예요. 에코프로 이번에 넘어가면 아마 74, 5만 원까지 정도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요쯤까지 앞전 저점, 앞전 고점 라인 여기까지 보시고 에코프로 이제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오늘은 SDI가 치고 갔으면 내일은 에코프로 가고 그 다음 날은 LG 에너지 솔루션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가요. 돌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 장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종목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섹터 중에 게임 산업이 지금 저점이다. 그래서 6,500원에서 6,300원 정도 매수해서 한 7,200원, 7,300원 보자라고 이야기 드린 종목이 코덱스 게임 산업이에요. 300950입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실 철강하고 건설 쪽이 좀 떨어지면 사야 되는 조건인데 안 떨어지고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종목 중에는 우리가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현대미포조선 6만 원에서 6만 3천 원 구간 집중적으로 분할 매수를 좀 하셔서 끌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자리예요. 6만에서 6만 3천 원짜리 여러분 조정 시에 내가 한 2, 3주 잡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손해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손해 안 보셔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오션인데 얘가 지금 어저께 장대 양봉이 서는 바람에 얘도 2만 1천 원에서 2만 3천 원 구간 떨어질 때 분할 매수했다가 올라가면서 이익을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 또 하나 두산 에너빌리티 얘 지금 어저께 급등해 버렸거든요.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이 세 종목이 여러분 조선주에서 제일 좋다. 조정시에 사셔라 이야기했는데 제가 조선주를 이야기했을 때가 언제냐면 여기에요. 1월 여러분 17일부터 1월 25일 사이 조선주 이제 슬슬 떨어지니까 사두세요 얘기했는데 급등해 버렸어요. 예, 이 종목 중에 하나가 저희 방에서 거래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 똑같죠?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제일 지금 힘이 좋은 것은 하나오션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일 힘이 좋고요. 현대미포조선이 현재 제일 저평가라서 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설주 주랑 그 시멘트주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아시아시멘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우리가 10,000원 밑에 떨어질 때 샀다가 11,500원 15% 올라가서 잘 팔았고요. 지금 또 떨어지게 되면 10,000원 초반대 오면 또 매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주는 GS건설하고 삼성물산 그다음에 현대건설 조정 나오면 다시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팔고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고려아연 한 종목만 더 하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바닥을 지금 찍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제가 45만 원 밑에 내려갈 때 10,000원당 3%씩 5%씩 매집하라고 얘기했는데 43만 원까지 찍고 좀 올라오기 시작해서 시장 들어올리기 시작할 때 얘가 제일 늦게 가거든요. 빵 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 50만 원, 52만 원 요쯤까지 바라보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목 얘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도주 섹터가 올라갈 때 그동안 자동차와 반도체가 간다. 물론 이제 더 갈 거예요. 자동차, 반도체 더 갈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외하고도 내가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저평가됐지만 안전한 거 뭐다? 2차 전지다. 형이 간다고 하면 간다라고 이야기 아까 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련 종목들 소외됐었는데 좀 사셔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괜히 많이 올라간 것들 따라가다 물리지 마시고 우리가 덜 올랐지만 상장 여력이 좋은 것들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들 이런 거 찾는 것이 안전한 매매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주식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주식을 샀어. 근데 계속 핸드폰을 막 꺼내. 핸드폰 밥 먹을 때 보고 일하다 보고 점심에 보고 잘 때 보고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라면 우리 불안한 종목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사야 될까요? 왜 불안할까요? 고점권에 따라갔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지만 무너지면 손실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야, 언제 올라가냐의 기대감이 있는 것이지 불안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좀 편안하게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벌어도 돈을 왜 버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돈 벌어서 내가 좀 즐겁고 행복하고 미래가 좀 안정적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닐까요? 근데 돈을 버는 과정에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거의 페인되지 않을까요? 정신 건강이 괜찮을까요? 주식하시는 분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정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지금은 종목 상담 코너를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작년에 종목 상담 코너 하면서 보면 저분들 정말 정신 건강이 괜찮을까라고 걱정되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뭐냐면 항상 고점에서 추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놓친 종목은 그냥 놓쳐 주세요. 이해했습니까? 좋은 거 많고 내가 팔고 더 가는 거 저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거. 그런데 그거 다 생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주식은 좀 편안하게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멘트 한 말씀 드리고 주식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시장에서 가치 투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저평가됐다가 가치가 발현되는 종목을 찾는 게 1년에 한두 종목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장에서 가치 투자는 아니고 대한민국은 순환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또 서울경제TV에서 가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장자반과 같이 함께하는 것이 가치 투자 아니냐? 저는 감히 주장해 보겠습니다. 주식 편안하게 합시다. 네, 전문가님과 2차 전지 ETF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또 관련주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매매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자, 기존 톡방에 계신 분들도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한 달에 한 번 있는 공개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진행되고요. 8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 장중 내내 계속해서 7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과 함께 또 선물 옵션 강의까지 실시간으로 같이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장자방 3글자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식 포맷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내일 방송이 있을 선물 옵션 강의에 대한 실전 매매 그 전에 오늘은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풋옵션과 콜옵션 이런 선물 옵션 강의 또 자세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선물 옵션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사실 주식은 올라갈 때 상승에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상승 방향만. 그런데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가 손해가 나죠. 그런데 선물 옵션은 주가가 올라가는 방향에는 선물 매수와 콜 옵션을 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고요. 주가가 하락장에서는 풋 옵션과 선물 매도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즉 양방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상방 대응하면 되고 하락장에서는 하방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사람들은 선물 옵션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의 방향이 상방인지 하방인지 방향을 못 잡아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옵션 가격을 가지고 선물을 봐요. 그러면 옵션 가격을 가지고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장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를 옵션의 기준점을 가지고 야 콜이 무너지니까 하방이네. 풋이 무너지니까 상방이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개념부터 간단하게 잡고 제가 몇 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소 모양을 하나 그려놨는데 자 여기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콜 옵션 C라고 표현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풋 옵션 P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시소를 타고 있어요. 근데 시소 모양에서 두 개가 만약에 무게가 똑같다면은 어느 정도 기울지 않겠죠. 그러다가 어느 한쪽이 만약에 이쪽 풋 옵션 얘가 뚱뚱해서 무거워 얘가 내려가게 되면 누가 올라갈까요? 콜 옵션이 올라가겠죠. 지수가 올라갈 때 콜 옵션이 상승한다.
풋옵션이 기준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장이 상승한다는 얘기구나. 이해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제가 표시를 하나 적어놨는데 지수가 상승 간다는 얘기는 풋옵션의 기준가가 붕괴된다. 자 기준가라는 개념이 뭘 말하는 거냐면 힘의 균형을 이루는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숫자가 주식에서는 이거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얘기하면 전혀 숫자가 이질감이 없죠. 근데 옵션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불러요. 2.50, 뭐 2.10, 1.38 이렇게 소수자 두째 점까지 부르는데 사실 숫자의 단위만 다를 뿐 뭐 다를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에다가 제가 중심축에다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놔요. 그러면 눈으로 보고 무너졌구나. 그러면 나는 방향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장의 경우와 하락장의 경우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왼쪽 차트 보시게 되면 왼쪽에 여기 상단에 있는 것이 콜옵션 차트거든요. 기준점이 얘가 좀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2.50이 기준점이에요. 콜옵션은. 그다음에 풋옵션은 기준점이 0.25가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같은 날 아침에 출발할 때 콜옵션의 기준점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보이죠. 그럼 얘가 무너지면서 야 콜이 무너지면 장이 하방이래. 그럼 나 뭐 사면 될까요? 반대 풋옵션 사면 돼요. 그러면 시장이 어땠냐면 풋옵션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거의 5배 정도 폭등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내게 되죠. 그래서 하락장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풋옵션으로 수익 낸다. 뭘 보고? 콜이 붕괴되는 거. 반대로 내가 만약에 하락장이야. 그러면 풋옵션의 기준점이 이렇게 깨지는 게 보이면서 난 뭐 사면 될까요? 반대편에 콜옵션 사서 이만큼 이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쉽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좀 잡아놓으신 상태에서 제가 사례를 좀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조금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자 여기가 콜옵션이고 풋옵션인데 기준점을 숫자로 표시한다. 자 콜옵션 기준점 2.5래. 자, 풋옵션 기준점 뭐 1.80이래. 그러면 오케이. 아침에 장 출발과 동시에 둘 중에 어떤 놈이 무너졌는지만 보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콜이 무너졌다. 콜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얘가 무너지면 하방이겠네. 풋은 내려가는 거니까 얘가 무너지면 상방이겠네. 둘 중에 누가 붕괴됐는지만 체크하고 매매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개념만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 매매이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2월 26일 날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단톡방에다가 여러분께 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급락을 한 날입니다. 2월 26일 날 보시면 자 급락으로 인해서 풋옵션은 저점 대비 몇 배 나냐면 10배, 1000%의 수익을 납니다. 당일날 엄청나게 수익 냈죠. 그런데 주식은 계속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게 반복해요. 어떤 날은 급락했다, 어떤 날은 올랐다, 어떤 날은 내렸다가. 근데 이럴 때 나는 상승만 수익을 내야 되면 쉽지 않죠. 그래서 이때 하락장에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일반 주식 하시는 분들은 선물 인버스 제가 종목 코드 252670 요거 사가지고 수익을 내자라고 단톡방에 문자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장이 많이 빠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제 예상이 적중해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인버스 수익률이 2.5%예요. 2.5%. 그런데 풋옵션은 몇 배 났냐면 1000%, 10배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기적으로 장은 분명히 하락할 거 아시죠? 지금 당분간 올라갈 거니까 하락이 없어요. 당분간 올라갈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올라만 갈까요? 아니요. 떨어질 때 분명히 오거든. 그럼 그때 내가 대비가 돼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날의 선물 차트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종목 보셨죠? 자 위에 있는 차트가 선물 차트 5분봉입니다. 자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장이 이렇게 밀어요. 그리고 반등 좀 했다가 눌렀다가 반등 좀 했다가 흐름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면 제가 좀 길게 해놨기 때문에 별로 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 굉장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내가 하락이라는 걸 알게 되면 주식하는 사람은 물론 반등 나왔으니까 야, 조정시에 여기 저점에 매수했으면 됐겠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은 하방에 배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뭘 가지고 콜옵션 기준점 2.5 붕괴 요거 하나 보고 야 얘가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될 거야? 장이 많이 빠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배웠으니까. 그럼 난 뭐 한다? 여기 0.25 여기서부터 사서 풋옵션이 얼마 갔냐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1000% 10배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반등할 때 요만큼 반등에 콜옵션이 몇 배 났냐면 12배 났어요. 1200%.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식을 하는 거랑 선물 옵션 하는 거랑 가장 큰 장점과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의 한 7배 정도 레버리지가 선물이에요. 근데 옵션은 주식의 15배에서 20배 레버리지예요. 그러면 내가 옵션을 1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주식 1억에서 2억, 1억 5천, 2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만큼의 레버리지가 나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하루에 많이 날 때는 10배도 나요. 그럼 내가 1000만 원 1억 된단 말이에요. 하루에.
이해되시겠어요? 다 들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가면서 분할 청산하기 때문에 10배가 나더라도 1억을 벌지 못합니다. 분할 청산하니까 그보다 좀 적겠죠. 그런데 수익률은 여러분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종목에 그 어떤 주식, 그 어떤 금융상품을 갖고 와도 요즘에 비트코인 엄청 핫한데요. 비트코인과 비교할 수 없는 수익률이 옵션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배운다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하락장이 이래요. 자, 그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얘는 2월 5일 차트인데요. 보시면 장중에 수익률이 얼마가 났냐면 여기 보이실려면 모르겠네요. 수익률이 239%. 보이실까요? 예, 239%.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당일날 이만큼의 수익이 날 수 있다? 어떻게? 얘도 보시면 장 출발하자마자 시장이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방 베팅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뭘 봤다? 자, 똑같이 콜옵션의 기준점 뭐가 깨지는 거? 3.5. 깨졌으니까 난 뭐해? 하방에 배팅했을 뿐인데 바닥에서부터 풋옵션이 몇 배 갔냐면 급락할 때 여러분 1300%, 13배가 갑니다. 보시면 아까 거랑 지금 거랑 얘가 지금 날짜가 며칠밖에 차이 4일밖에 안 나요. 한 달에 이런 날이 최소한 서너 번은 있어요. 이해하실까요? 그러면 주식은 내가 한 달에 더블 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종목 찾기 되게 힘들거든요. 1년간에 내가 그런 거 한두 개 맞추면 정말 잘 맞추는 거거든. 그런데 선물 옵션은 그게 한 달에 서너 번 있다면 얼마나 한 10배 이상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기회가 있는 곳에 배팅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내일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선물 옵션 쉽게 하는 방법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 이건 하락장이었죠. 그럼 우리가 상승장의 경우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얘는 뭐죠? 예, 상승장은 풋옵션 기준이 붕괴됐을 때 콜옵션이 가요. 자,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2월 19일입니다. 이날 어땠냐면 콜옵션이 11배가 납니다. 여기 저기 보시면 수익률 보시면 300%, 500%, 1000% 수익률 이렇게 인증들 올라오죠. 여기 9시 23분에 500% 수익 내고 청산했다라고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에요. 말이 500%지 여러분. 500만 원만 배팅해도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배팅하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수익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제 상승장의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장 출발하고 시가부터 급등해. 왜냐하면 주식도 선물 옵션도 대부분 다 오전장에 10시 반 안에 시세가 다 나요. 그래서 1시간, 1시간 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시 반 넘어서 거래 안 하는 게 장땡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도 보시면 제가 한 10시 반 넘어서 11시 넘어서 보통 글을 쓰잖아요. 아침에 시초가 시황 드리고 나서. 왜? 매매 집중해야죠. 그 시간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자, 보시면 얘는 어때요? 반대죠? 풋옵션의 기준점이 얼마에? 2.70이 무너져. 풋이 무너지니까 콜이 급등합니다. 자, 샀더니 얼마 갔냐면 11배 갔네요. 여러분 상승장도 우리 주식은 몇 프로 갑니까? 상한가가 30%입니다. 그런데 얘는 몇 배 간다? 1100% 간다. 게임 될까요? 선물 옵션의 매력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내일 제가 운영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한번 와보세요. 아, 선물 옵션이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야, 이거 진짜 한번 배워볼 만하지 않을까? 배워놓고 나서 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 결정입니다. 매매는 나중에 생각하십시오. 근데 배워두는 것만큼은 일단 배워두세요. 왜냐하면 시장의 상승 패턴과 하락 패턴을 내가 구분하는 것. 여러분 제가 보시면 종목들 뭐 다른 것들 이제 이따 갈 거예요. 2차 전지 사들이고 차이나 사들이고 이렇게 뭐 반도체 사들이고 자동차 사들이고 할 때 보면 참 기가 막히게 거의 저점에서 얘기하죠. 팔고 나가면 좀 더 가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거의 고점권에서 꺾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 차트를 보는 논리입니다. 네, 저는 문과 출신이라서 이과 출신처럼 막 이렇게 분석을 잘 못해요. 수학 통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트를 주식을 선물 옵션을 뭘로 하는 거냐면 논리로 해요. 제가 잘하는 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제가 수식화된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강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 와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얘는 2월 2일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갭상승했는데 아침 출발부터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몇 배 나냐면 23배가 납니다. 우리가 확인한 건 뭐죠? 시작과 동시에 풋옵션의 기준점 2.5가 깨졌다는 것. 이거 하나밖에 확인할 게 없어요. 얘 깨졌으니까 난 뭘세? 상방, 콜옵션 사가지고 버티기만 했을 뿐인데 몇 배 났다? 23배, 2300%가 터졌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마 내일과 모레는 이렇게까지 대박이 나는 장은 아닐 거예요. 일정 폭 안에 이익을 내고 끝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선물 옵션은요 그런 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 경험 한번 해보실 겸 내일 여러분 8시 2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공개 방송하시니까 들어오시면 되겠고 오시는 방법은 지금 노란 톡방 안에 얼른 들어오시면 내일 아침 8시 20분 입장 링크 올려드립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기존 톡방 아니고요. 새로운 톡방 오늘 열려있는 톡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에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물 옵션 강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내일 바로 공개 방송까지 있으니까요. 이 선물 옵션 강의로 1200% 넘는 수익률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기존 톡방에 계신 분들도 지금 보이는 QR코드로 들어오셔야지 내일 선물 옵션 강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지금 들어오시는 방법 샵 0082 장자방 세 글자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꼭 내일 8시 20분에 시작하는 선물 옵션 공개 방송까지 같이 무료 톡방에서 링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바닥 다진 주식 분할 매수 성공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ETF 공략과 또 차이나 전기차 H 레버리지 ETF 상승 전략 어떻게 세워봤는지 같이 살펴봤고요. 주요 섹터들에 대한 ETF 매매 전략도 같이 세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공개 방송에 있을 변동성 활용 선물 옵션 매매 사례법으로 현물에서는 볼 수 없는 또 1200% 넘는 상승률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주식폼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